인생은 누굴 곁에 두느냐로 갈린다.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과 끌어내리는 사람 둘 중 누구와 손잡고 있나? 탈무드는 냉혹하게 경고한다. 잘못된 인간관계는 재산을 갉아먹고 명예를 무너뜨리며 결국 당신의 운명을 절단낸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멀리해야 할 자들을 가차없이 걸러내라. 그들의 말투, 행동, 태도 속엔 이미 독이 스며 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소음 속에서 소멸될 것이다. 준비되었는가? 이 글은 당신의 인간관계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것이다. 인간관계는 취향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멀리할지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시간, 명예, 기회가 함께 결정된다. 탈무드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은 화려한 스펙이나 일시적 호감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위기에서 드러나는 태도, 약속 앞에서의 양심이다. 말의 무게, 감정의 절제, 관계를 대하는 존중, 이 세 축이 일치할 때만 신뢰는 자본이 되고 어긋나는 즉시 손실로 전환된다. 선택을 미루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금 옆에 사람이 내 결정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판단을 흐리고 감정을 소진시키는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담대해지는가,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변명과 불안이 늘어나는가. 인간관계의 첫 원칙은 가까움의 비용부터 계산하는 일이다. 가까움이 나를 성장시키면 투자, 소모시키면 빚이다. 두 번째 원칙은 검증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다. 좋은 평판보다 더 강력한 근거는 일관성이다. 한두 번의 선의가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그 사람의 본질을 증명한다. 세 번째 원칙은 경계의 명확화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규칙이며 규칙은 서로의 존엄을 보존한다. 경계를 요구할 때 불편해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자원을 규칙 없이 사용하려 든다. 네 번째 원칙은 거리를 두는 용기다. 거리 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선을 긋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삶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판단은 단번의 낙인이 아니라 지속적 업데이트여야 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나 변화를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누적된 행위다. 오늘 당신의 주변을 재점검하라. 나와 함께 갈 사람, 잠시 멈출 사람, 그리고 반드시 멀리할 사람을 분류하라. 이 서늘한 구분이야말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들은 비밀을 흘릴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정보로 존재감을 사고파는 습관을 갖고 있으며 타인의 신뢰를 재미 혹은 관심으로 포장해 유통한다. 구분법은 명확하다. 첫째, 비밀 취급 테스트를 하라. 사소하지만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섞어 전달한 뒤 표식 정보, 외부에 새어나오는지 관찰한다. 같은 이야기를 공유 범위, 나만, 기한, 무기한으로 분명히 못 박았는데도 유출된다면 그 사람은 신뢰망에서 제외해야 한다. 둘째, 징후를 기록하라. 남의 약점과 사생활에 과도한 호기심을 보이거나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대를 반복하고 단체 대화에 캡처 전달에 거리낌이 없으며 오프 더 레코드를 가볍게 요구 파기하는 사람은 높은 위험군이다. 말의 속도와 볼륨이 상황의 무게와 불일치하고 SNS에 간접 암시로 정보를 흘리는 습관도 유의하라. 셋째, 경계 문구를 표준화하라. 이건 공유 범위를 명확히 합시다. 그 주제는 본인 동의 없인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채널은 민감한 내용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을 즉시 구사하라. 반응이 불편과 회피로 흐르면 즉시 대화를 접는다. 넷째, 기밀 레벨을 색으로 구분하라. 그린 자유공유, 옐로우 팀 한정, 레드 소수 승인자, 블랙 법무만. 레드 블랙은 대면 혹은 암호화 채널에서만 로그를 남기고 재전달 금지를 명시한다. 다섯째, 유출의 진짜 비용을 수치화하라. 평판하라. 관계 자본 붕괴, 법적 계약 위반, NDA 위반 리스크, 보안 손실, 사업 기회 경쟁 우위 상실, 정서적 피해, 신뢰 붕괴로 인한 협업 효율 저하까지 모두 계상하면 침묵의 비용은 항상 유출의 비용보다 작다. 여섯째, 관계 관리 프로토콜을 가져라. 1차 경고, 기준 범위를 재확인, 2차 경고, 민감 주제 제한, 3차 경고, 관계 축소 단절 통보, 3번의 경고 후에도 패턴이 지속되면 즉시 종료한다. 7째, 회의에서의 실천 규칙을 정하라. 민감 의제 사전 공지 참석자 최소화, 메모 배포 권한 지정, 녹음 캡처 금지, 질문은 사실 필요 권한 타이밍 필터,
사실인가, 권한이 있는가, 지금인가를 통과한 것만 허용한다. 여덟째, 스스로의 입을 관리하라. 말하기 전 5초 점검. 사실, 필요, 친절의 권한과 맥락을 추가한 5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을 다문다.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 중 공유 가능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마이크로 스크립트를 습관화하라. 아홉째, 유형을 식별하라. 떠벌이형, 관심 중독, 갈등 조장, 거래형, 정보로 유리함을 산다. 위장형, 관심을 빌미로 파고든다. 유형마다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하고 거래형과 위장형은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열째, 결단하라. 신뢰는 한 번의 착오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으로 측정된다. 유출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당신의 명예와 기회를 파괴한다. 기준을 선명히 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침묵을 훈련하라. 입이 가벼운 사람을 멀리하는 순간 당신의 말은 무게를 되찾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자산이 된다. 불평과 불만에 찌든 사람은 관계를 잠식하는 느린 독이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하다. 문제를 말하지만 책임을 말하지 않고 고통을 과장하지만 대안을 축약하며 공감을 요구하지만 기여는 회피한다. 가까이 두면 사고가 감정 우선으로 재배선되고 판단은 위험 회피로 굳어지며 팀은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다. 식별은 빠르게 하라. 한 주간 대화 로그를 떠올려 문제, 원인, 대안, 실행의 4요소 중 몇 개가 등장했는지 체크하면 된다. 문제만 있고 나머지가 공백이면 불평, 문제와 원인이 있어도 대안과 실행이 비면 불만, 네 요소가 모두 있을 때만 건설적 피드백이다. 또 하나의 신호는 반복성이다. 같은 사안을 3회 이상 다른 맥락과 사람에게 순환 전파하면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정서 방출이다. 대응은 원칙을 체계화하라. 첫째, 프레이밍을 전환한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대신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누가 문제인가 대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소 행동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둘째, 이슈 대안 1대1 규칙을 즉시 적용한다. 하나의 불만을 제기하면 하나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출하게 하라. 대안이 없으면 회의를 종료하거나 채널을 변경한다. 셋째, 시간 상한을 둔다. 불만은 10분, 결정은 5분. 불만 시간이 결정을 초과하면 논의는 생산성을 잃는다. 넷째, 확증 편향을 차단한다. 사실 범위 근거만 허용하고 해석과 추측은 보류한다. 다섯째, 보상 구조를 바꾼다. 문제 제기보다 해결 실행의 인정과 자원을 배분하라. 해결 시도 없이 불만만 반복하면 접근 권한을 축소하고 관찰 기간 30일 후 개선이 없으면 역할을 재설계한다. 여섯째, 언어를 정돈한다. 항상, 절대, 모두 같은 전칭 표현을 금지하고 관측 가능한 사건, 빈도, 영향으로 바꾼다. 팀은 항상 늦는다가 아니라 지난 6회 중 4회 평균 18분 지연으로 고객 콜 시작이 밀렸다처럼 정량화하라. 일곱째, 감정의 적법 절차를 만든다. 감정 토론은 허용하되 채널과 시간을 분리한다. 주간 리트로의 감정 슬롯에서만 다루고 업무 채널에서는 실행 언어만 사용한다. 여덟째, 유형별로 다르게 다뤄라. 배출형은 공감 후 즉시 행동으로 연결하고 피해자형은 선택지 3개를 제시해 의사결정을 강제하며 냉소형은 작은 성공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체감 효능감을 회복시킨다. 아홉째, 자신을 방어하라. 불평에 노출되면 호흡, 자세, 시선이 수축한다. 60초 호흡 리셋과 의자에서의 미세 확장 포즈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지금 이 대화가 내 목표에 기여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기여하지 않으면 즉시 대화를 종료하고 다음 행동을 선언한다. 열째, 결단하라. 불평은 관계를 소비하고 시간을 태운다. 같은 사람의 같은 내용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성찰의 결여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더 늦기 전에 거리와 규칙을 명확히 하고 건설적 피드백은 환영하되 불평은 비용을 청구하라. 그렇게 경계를 선명히 한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회복되고 팀의 언어는 실행으로 정렬되며 성과는 소음 대신 구조에서 나온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의 회수기이며 타인의 시간, 노력, 배려를 자기 권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자격감의 중독자다. 이들은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 대신 다음 요구를 얹고 사과가 필요한 순간에도 그럴 수도 있지로 포장하며 보이지 않는 노동을 누군가 하겠지로 처리한다. 식별은 간단하다. 호의를 제공한 직후 24시간 내에 명시적 감사 표현이 있는가 공 던지듯 수고요. 한 줄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 무엇을, 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과 재기적 배려, 도움이 필요한지 역으로 묻는 태도가 동반되는가. 다음 상호작용에서 태도가 이전보다 부드럽고 협력이 쉬워졌는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는 이미 권리를 선언했다. 관계를 보호하려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여야 한다. 요청 전에 목적, 마감, 영향 범위를 명료화하고 도움을 받은 즉시 1차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2차 감사, 성과 학습을 정리해 공유하는 3차 감사로 다다라. 기록은 힘이다. 상대의 기여와 맥락을 작업 노트에 남기고 회의, 보고서, 채널에서 출처를 명기하라. 이름이 불리지 않는 기여는 곧 침묵을 학습시킨다. 자격감에 맞설 언어도 준비해야 한다. 이건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부탁한 일입니다.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협업의 신호입니다. 없으면 다음 요청은 수락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무감사는 접근 권한을 축소하는 사유입니다. 이 문장들은 예의 바른 경계다. 관계의 경제학으로 환산해보라. 감사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이자이며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원금 의지 속도 창의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감사 표현은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성과를 유지하는 기술에 가깝다. 팀 차원에선 감사의 가시화를 시스템으로 만들라. 주간 회의에서 기여 하이라이트를 3분으로 고정해 순환 발표하고 문서 상단의 크레딧 섹션을 표준화하며 피드백 템플릿에 감사의 구체 항목을 넣어 감탄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남긴다. 개인 차원에선 서로의 선의가 의무로 돌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라. 월별 무상 지원 시간 캡을 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요청엔 교환 조건을 명시한다. 반복 무감사자에겐 1차 안내 기준 공유, 2차 제한 요청 채널 주제 축소, 3차 종료 협업 중단으로 응답하라. 기억하라. 감사는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설계 행위다. 고마움을 제때 정확히 충분히 말하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 더 빨라지며 더 창의적이 된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협업은 늦어지고 비용은 늘고 존중은 침식된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스캔하라. 이름이 빠진 크레딧, 사라진 고맙다, 당연해진 부탁이 반복된다면 이미 빚은 불어나고 있다. 기준을 선포하고 절차를 적용하고 관계의 질서를 복원하라.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성과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은 논리를 가장한 권력 게임을 한다. 그들은 사실과 의견을 뒤섞고 판례가 제시되어도 기준을 옮기거나 화제를 바꿔 맥락을 흐리고 사이드 트랙, 질문을 질문으로 덮어 피드백을 무력화한다. 구분은 간단하다. 첫째, 요약 되받아 말하기 테스트. 내 주장을 30초 내에 공정하게 요약해달라 했을 때 핵심을 왜곡하거나 상대를 틀렸다고만 규정하면 경고 신호다. 둘째, 업데이트 조건 테스트. 당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가를 묻고 아무런 조건을 못 내거나 그건 불가능이라 답하면 대화의 종착점이 드러난다. 셋째, 교환 비용 테스트. 당신 제안의 기회 비용은 무엇이고 무엇을 포기할 건가에 답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집이지 전략이 아니다. 대응은 구조로 하라. 기준을 문서로 선포한다. 용어 정의, 성공, 실패 지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선명히 하고 회의는 가설, 증거, 대안, 결정, 책임자 마감 순으로 기록한다. 시간 리미트와 결론 리그레션. 논쟁은 15분, 실험 설계 10분, 결정 5분으로 제한하고 결정을 수치로 회기 점검해 말세기가 아닌 결과세기로 전환한다. 더블 크럭스를 즉시 적용한다. 서로가 바꿀 수 있는 핵심 전제를 하나로 좁혀 실험 혹은 샘플 데이터를 만든다. 영 스틸맨 규칙. 내 주장을 상대가 공정하게 강화해 제시할 수 있을 때만 다음 단계로 간다. 실패 시 논의 중단. 갈등이 아닌 분기. 합의 불가 시 병렬 실험, 카나리우로 분기하고 승자는 지표가 정한다. 에스컬레이션 프로토콜. 반복 고집이 팀 생산성을 저해하면 상위 기준, 제품 원칙, 고객 약속, 법 보완을 근거로 중재를 요청하되 개인 평가는 피하고 서술형 사실만 남긴다. 경계 스크립트. 이 논의는 정의된 지표와 무관합니다. 다음은 문서 기준에 따라 제가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조건이 부재하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중단하고 실험으로 검증하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었으므로 결정을 보류합니다. 이 문장들을 즉시 사용하라. 관계 관리도 재설계하라.
1대1 대화는 서면으로 전환하고 인터럽트는 아젠다 없는 채널에서 차단하며 리뷰 게이트 동료 법무 보안을 두어 개인 고집이 시스템을 뚫지 못하게 한다. 스스로도 안전장치를 가져라. 설득은 의무가 아니다. 불편한 아니오가 모호한 예보다 싸다. 결론 없는 회의는 관계를 소모한다. 이 세 문장을 기준으로 행동을 정렬하라. 고집은 단발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다. 패턴이 확인되면 접근 권한을 축소하고 의존도를 낮추며 의사결정 거리를 두어 리스크를 격리하라. 당신의 에너지는 전략을 위해 쓰여야지 타인의 자아 방어를 위해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자주 다투는 사람은 조직의 산소를 빼앗고 관계의 내구성을 갉아먹는 연소장치다. 그들의 패턴은 명확하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삼고 논점을 사람으로 치환해 인신을 겨냥하며 항상 절대 같은 전칭어로 과거를 소환하고 관객을 모아 동맹을 만들고 사소한 도발로 감정의 스위치를 킨다. 식별은 빠르게 치명적으로 하라. 같은 이슈가 3회 이상 재현되고 새로운 정보가 0이면 그것은 논의가 아니라 싸움이다. 발화 속도가 높아지고 볼륨이 커지며 손 제스처가 날카로워지고 질문이 왜에서 어떻게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미 감정이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대응은 기술이 아니라 프로토콜이다. 3F 전술 Facts, Feelings, Forward로 시작하라. 사실을 이 문장으로 고정하고 상대의 감정을 정확어휘로 인정하고 화가 난다가 아니라 기한 변경이 불안하다. 다음 행동을 한 개만 제시한다. 90초 규칙을 지켜라. 첫 90초는 요약과 반영만, 반론 금지. 발화는 평소 속도의 80%, 볼륨은 10% 낮춰 자유신경을 안정시키고 너는 대신 나는 진술로 책임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기준과 다르다. 룰은 선포가 아니라 장치여야 한다. 회의는 발언 1분 타이머, 교차 발언 금지, 손들기 큐, 요약자 지정, 결론 기록, 책임자 마감 4점 고정으로 운영하고 논쟁 종료의 명시적 조건을 둬라. 새 데이터가 없으면 분기 실험, 지표로 승부, 2준의 회기 검증, 경계는 문장으로 세운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대화를 중단합니다. 사람이 아닌 행동만 논의합니다. 새 정보가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멈춥니다. 새 문장을 즉시 구사하라. 상대가 규칙을 2번 어기면 채널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3번 어기면 중재자를 세운다. 의도적 갈등 유발자에게는 분쟁세를 매겨라. 불필요한 논쟁으로 소모된 시간, 지연, 품질 저하를 계량화해 다음 스프린트 접근 권한, 우선순위, 리뷰 슬롯에서 비용을 반영한다. 스스로가 다투는 사람일 수 있음을 의심하라. 심박이 치솟고 어깨가 올라가며 손이 움켜쥐어지면 이미 신호다. 6초 정지, 물 한 모금, 숨 4, 6, 8 사이클 3회로 생리적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내 목표가 승리인가 해결인가를 자문하라. 해결이면 증거, 승리면 휴식이 답이다. 감정은 유효하되 감정의 표현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팀 레벨에서 나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라. aim, 논의의 목적이 무엇인가? rules, 적용 규칙은 무엇인가? ground, 공유된 사실은 무엇인가? use of time, 얼마나 쓰고 끝낼 것인가? exit, 종료 조건은 무엇인가? 분쟁 로그를 남겨 반복 주체, 주제, 트리거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하고 개인 평가가 아닌 프로세스 개선으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라. 싸움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며 습관은 시스템을 잠식한다. 떠날 수 있으면 떠나라. 멈출 수 있으면 멈춰라. 분기할 수 있으면 분기하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규칙으로 설계된 논의만이 성과를 낳는다. 다투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불을 창고해드리는 일이다. 거리를 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팀은 다시 일한다. 자기 자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과로 증명할 자신이 없을수록 소음을 키워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이름 드로핑, 과장된 지표, 겸손을 가장한 자랑, 회고 자리에서의 공로 가로채기, 발표 때 스포트라이트 하이제킹으로 서사를 독점한다. 식별은 정량과 정성으로 동시에 하라. 회의나 문서에서 10분 발언 중 1인칭 단수. 대 1인칭 복수의 비율이 3대 1을 넘는지, 개인 사진, 스크린샷, 수상 언급이 성과보다 앞서는지, 타인 기여를 칭찬이 아닌 비교의 맥락으로 소환하는지, 세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역할, 어떤 지표에 사실 기반으로 답하는지, 실패 시 위험을 분담하는 대신 공로만 선별적으로 기록하는지 확인하라. 재현성 테스트도 유효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결과가 반복되는가 아니면 일회성 서사만 화려하게 포장되는가 대응은 시스템으로 하라. 첫째, 크레딧 프로토콜을 표준화한다. 모든 산출물 상단에 공로 분배표, 문제 정의, 설계 실행, 검증, 배포별 기여자를 넣고 발표는 성과, 고객, 조직 영향, 학습, 다음 실험 순으로 구성하며 개인 이름은 마지막 30초에만 언급한다. 둘째, 언어를 재설계한다. 보고서의 주어를 우리는으로 통일하고 형용사를 걷어내 데이터, 전, 기준선, 샘플수, 오차 범위만 남긴다. 셋째, 보상 구조를 바꾼다. 자기 홍보 빈도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동료 추천, 고객 지표, 재현성의 가중치를 두며 회의 발언은 1분 타이머와 손들기 큐로 균등 배분한다. 넷째, 코칭 루틴을 도입한다. 321 규칙, 타인 기여 3가지, 내가 배운 점 2가지, 내 기여 1가지만 말하게 하고 칭찬 탈중심화, 훈련으로 타인의 이름을 결과 앞에 세우게 한다. 다섯째, 하이제킹 방지 장치를 둔다. 아젠다는 잠금하고 Q&A는 시간 박스로 분리하며 서두의 개인 스토리 슬롯을 금지한다. 여섯째, 공로 가로채기에는 기록으로 대응한다. 의사결정 로그와 타임라인, 요청자, 결정자, 실행자, 검증자를 남겨 서사를 데이터에 고정하고 로그 밖에서의 크레딧 주장은 무효화한다. 일곱째, 경계 문장을 즉시 사용하라. 지금은 데이터와 영향만 공유해 주세요. 이 부분은 팀의 기여가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다. 개인 포트폴리오 홍보는 별도 채널로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반복 패턴이면 노출을 줄여라. 고가치 회의, 고객 콜, 리뷰 슬롯에서 발언 우선순위를 낮추고 문서는 동료 검토를 통과한 것만 배포한다. 아홉째, 스스로도 점검하라. 내 이름이 성과 앞에 서지 않았는가? 타인의 기여를 먼저 불렀는가? 질문을 환영했는가를 체크리스트로 굳혀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고 공정한 크레딧은 사기를 올리는 가장 싸고 강력한 연료다. 자기 자랑의 소음을 제거하는 순간 신뢰는 속도를 얻고 팀의 언어는 데이터를 향해 정렬되며 성과는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견고함에서 나온다. 험담과 비방을 즐기는 사람은 정보 생태계의 방화범이다. 그들은 사실을 해석으로 덧칠해 익명과 암시로 유통하고 타인의 명예를 소재로 연대감이라는 가짜 보상을 거래한다. 이 유형은 몇 가지 신호로 드러난다. 출처가 모호한데 감정선은 과열되어 있고 다들 그렇게 말해, 난 널 위해 말하는 거야 같은 면책 서두를 붙이며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만 용감하고 근거를 요구하면 말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하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텍스트 스크린샷, 캡처를 편집해 맥락을 절단한다. 대응은 즉각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첫째, 정지, 검증, 기록, 전환의 4단계를 습관화하라. 유통을 멈추고 확인 전이라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자, 시간, 원문, 메타데이터를 확보해 사실 의견 추측으로 태깅하고 기록을 남긴 뒤 당사자가 포함된 공식 채널로 주제를 옮긴다. 둘째, 원문 우선과 링크 필수 원칙을 선포하라. 링크, 날짜, 작성자 없는 주장은 채택하지 않고 캡처는 헤더, 푸터, 타임스탬프가 보이는 원본만 인정하며 편집 흔적이 있는 자료는 증거 능력을 박탈한다. 셋째, 경계 문장을 즉시 구사하라. 이 내용은 당사자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성함을 함께 남겨도 괜찮습니까? 출처와 날짜가 없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사자 없는 비평은 여기서 중단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대화를 종료하고 로그를 보관한다. 넷째, 조직 차원의 방화벽을 세워라. 소문 클린룸, 당사자, 중재, 기록당 4구조에서만 민감 사안을 다루고 윤리정책의 명시적 비방, 암시적 비방, 풍문 재유통의 등급과 제재, 접근관 촉수평가 반영 징계를 명문화하며 리트로 스프린트의 정정 공시, 슬롯을 넣어 사실 오인, 과장, 맥락 오류를 공개적으로 바로잡는다. 다섯째, 보상 구조를 전환하라. 풍문 전달 비도는 감점, 정정 기여, 당사자 연결 사실 검증은 가점, 평가 지표에 익명 인용 비율, 정정 처리 시간, 허위 재발률을 포함해 시스템이 미덕을 선택하게 만들어라. 여섯째, 채널 위생을 강제하라. 민감 주제는 로그가 남는 공적 채널만, DM 사설 단톡방의 풍문은 접수 즉시 공식 채널로 이관하고 메시지 하단에 No forward, no paraphrase 선언을 붙인다. 일곱째, 법적 리스크를 교육하라.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사례로 각인시키고 선이면 면책 같은 위험한 믿음을 폐기하며 제보절, 증거 요건, 당사자 통지 보호 장치를 매뉴얼로 고정한다.
8째, 심리적 도파민 루프를 차단하라. 자극적 정보에 반응하기 전 24시간 대기 규칙을 적용하고 흥분 공유 반사 대신 기록 검증 반사를 훈련하며 이 정보가 내 목표 가치 역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자문한다. 9째, 반복 가해자는 격리하라. 첫 위반은 교육과 서면 경고, 재위반은 민감 채널 접근 제한, 3회차는 프로젝트 배제 평가 반영으로 이어지게 하라. 유통망에서 단절하지 않으면 신뢰는 소음에 잠식된다. 10째, 문화로 못 박아라. 우리는 사람을 평판으로 소비하지 않고 문제는 당사자 앞에서만 다루며 모든 주장은 근거와 함께 공개 검증을 거친다는 선언을 팀 헌장에 박아 넣어라. 혐담의 고리를 끊는 순간 조직은 안정감을 회복하고 학습 속도는 가속되며 관계는 말의 중량으로 다시 서게 된다. 지금 당장 출처 없는 말은 멈추고 당사자 앞에서만 말한다를 당신의 규칙으로 선언하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며 말투, 시선, 시간 사용, 경계 침범에서 그 본색이 드러난다. 식별 기준을 명확히 하라. 첫째, 이름과 호칭. 상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직함, 존칭을 의도적으로 생략한다면 그는 상대의 정체성을 축소하고 있다. 둘째, 시간. 약속을 늦게 잡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회의에서 타인의 발언 시간을 침식한다면 그는 타인의 삶을 비용 없이 소비한다고 믿는다. 셋째, 경계, 공유 범위, 휴식 시간, 비업무 시간, 개인 공간, 카메라, 녹음 동의 등 최소한의 선을 가볍게 넘는지 보라. 넷째, 대화 습관. 끼어들기, 맨스플레인, 말 가로채기, 질문을 비웃음으로 무력화하기, DM으로 공적 합의를 뒤집기기 같은 행태는 구조적 무시에 가깝다. 다섯째, 신용과 크레딧. 아이디어 출처를 지우거나 내가 말했잖아 식으로 타인의 성과를 자기 서사에 편입하면 협업 자본을 절도하는 것이다. 여섯째, 디지털 에티켓. 읽씹 후 요구만 던지기, 늦은 밤 멘션으로 응답을 강요하기, 이모지, 리액션을 피드백 대체물로 남발하는 것도 무례다.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하라. 리스펙트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라. 역할 존중, 권한 책임 준수, 에포트 존중, 투입 과정 가시화, 스페이스 공간 존중, 물리 심리적 안전, 프로넌시에이션 이름 호칭 정확, 엠퍼티 감정 정명 비하 금지, 컨센트 동의, 녹음, 공유, 캡처 사전 합의, 타임 시작, 종료, 응답 SLA. 회의는 발언 순서를 큐로 관리하고 1인 1분 타이머 요약자 지정, 결론 책임자 마감 3점 고정을 표준화하라. 경계 서술문을 준비해 즉시 사용하라. 이 주제는 합의된 채널과 범위 안에서만 다루겠습니다. 지금의 말투 속도는 제게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속도를 낮추고 차례로 진행합시다. 제 이름, 호칭을 정확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캡처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정 절차도 계단식으로 설계하라. 1차, 사적 피드백, 사실 요청의 3문장 구조로 즉시 교정 요구. 2차, 공개 기준 리마인드와 프로세스 장치, 큐 타이머 로그. 부착 3차, 접근 권한 참석 범위 의사결정 영향력 축소. 반복 시 성과평가에 반영하되 인신 비판 대신 규칙 위반의 사실 빈도 영향만 기록한다. 미세모요 바이그레션은 데이터로 다뤄라. 사례 시간, 발화 맥락을 축적해 패턴을 확인하고 개인 비난이 아닌 환경 개선으로 전환한다. 익명 질문 전 질의 수집, 발표자 교차 배정. 팀 헌장에 존중의 최소선을 문장으로 못 박아라. 이름 정확히 부르기, 발언 끊지 않기, 사전 합의 없는 캡처 금지, 야간 알림 금지, 비평은 당사자 앞에서만, 의도보다 영향 우선. 스스로도 점검하라. 내가 상대의 시간을 빌릴 때 목표, 마감, 기여 인정을 명료히 했는가? 반대 의견을 요약 대비추기하고 질문으로 확장했는가? 무심코 농담을 빌미로 서열을 강화하지 않았는가? 존중은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과 안전의 문제다. 존중이 사라진 조직은 속도가 아니라 소음을 낸다. 반대로 기준을 선포하고 장치를 깔아두면 예의는 예측 가능성으로 바뀌고 예측 가능성은 신뢰의 축적을 낳는다. 오늘 당신의 언어, 시선, 시간 쓰기를 교정하라. 존중은 관계의 프로토콜이며 이 프로토콜을 어기는 사람을 가까이 둘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제 결론이다. 인간관계는 운이 아니라 설계이며 설계의 핵심은 선명한 기준과 즉각적인 집행이다. 탈무드의 메시지를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된다. 나를 해치는 패턴을 끊고 나를 확장시키는 패턴을 증폭하라. 실행 순서는 이렇다.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을 에너지 순 증가와 에너지 순 감소로 나누고 각자에게 유지 축소 단절 중 하나의 결정을 붙인다. 유지 대상에게는 신뢰를 복리로 키우기 위해 공동 목표, 공유 지표, 정기 점검의 주기를 만든다. 축소 대상에게는 경계와 규칙을 문장으로 통보하고 접촉 빈도, 주제, 권한을 반으로 줄인다. 단절 대상에게는 예의 바른 한 문장, 당신의 시간과 나의 방향이 맞지 않으니 여기서 멈춘다로 끝내고 미련을 관리하기 위해 차단, 알림 최소화, 대체 루틴을 즉시 설계한다. 내 편을 늘리는 법은 단순하다. 신뢰 원장을 업데이트하고 약속과 이행의 기록, 호의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며 크레딧을 먼저 배분하고 피드백은 데이터로 고정한다. 반대로 소음을 줄이는 법도 단순하다. 당사자 없는 논의는 하지 않고 출처 없는 말은 멈추고 경계 없는 부탁은 거절하고 감정이 기준을 압도할 때는 24시간의 유예를 둔다. 하루 루틴을 새로 깔아라. 아침 5분. 오늘 만날 사람 옆에 하나의 질문. 이 만남이 내 목표에 무엇을 더하는가를 적고 저녁 5분. 관계 로그에 약속, 이행, 배운 점, 감사 대상을 기록한다. 주간으로는 30분. 내 곁에 사람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월간으로는 60분. 단절, 축소, 유지의 결정을 재검증한다. 분쟁은 실험으로, 주장들은 지표로, 서사는 타임라인으로, 감정은 합의된 채널로 분리하라. 기준은 간결할수록 강하다. 침묵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존중은 안전을 위해, 감사는 속도를 위해, 증거는 공정을 위해 사용한다. 나를 지키는 지혜는 냉혹함이 아니라 투명함에서 나온다. 누구를 끊을지 망설이지 말고 누구와 더 멀리 갈지 주저하지 말라. 관계에는 양보다 질이, 호감보다 일관성이, 말보다 행동이, 우연보다 제도가 더 큰 힘을 가진다. 지금 결단하라. 오늘 안에 단절 10건, 축소 2건, 유지 3건을 실행하고 한 명에게는 구체적 감사, 한 명에게는 명확한 경계, 한 명에게는 다음 실험의 약속을 남겨라. 이 작은 실행이 당신의 내일을 재구성한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상을 설교하지 않았다. 살아남고 번성하는 법을 가르쳤다. 기준을 선포하고 규칙을 문장으로 만들고 기록으로 기억하라. 당신의 시간과 명예와 기회를 지키는 사람만 곁에 두어라. 그 결정이 곧 당신의 인생 속도를 결정한다. 지금, 당장. 오늘의 메시지가 마음을 울렸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지혜는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적용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곁에 누구를 두고 누구를 멀리할지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지도를 함께 넓혀가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